건강검진을 했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게 높게 나왔다고 해서 왔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조금 높아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은 괜찮다는데 이건 또 뭐지? 하신 분들 많죠.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몸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피 속 설탕이 쌓여왔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는 공복 혈당도 괜찮았는데 이상하다 싶을 겁니다. 60세 이상 성인 5명 중 2명이 당화혈색소 관리 필요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겠지요. 당화혈색소라는 이름은 참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매일 밥을 짓고 잠을 자는 집안의 거실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매끈매끈하고 깨끗해서 맨발로 다녀도 참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당분이 많아지면 이 거실 바닥에 끈적한 콜라나 사탕물을 엎지른 것과 똑같아집니다. 처음에 엎질렀을 때는 바로 걸레로 쓱 닦으면 금방 지워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손가락 끝을 찔러서 재는 혈당이에요. 오늘 조금 높네? 하고 조심하면 금방 닦이지요. 하지만 이 끈적한 물을 바로 닦지 않고 몇 달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로 먼지가 쌓이고 발자국이 찍히면서 나중에는 걸레질 한두 번으로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딱딱한 찌든 자국이 바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당화혈색소는 바로 우리 몸이라는 집 바닥에 이 끈적임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3개월치 청소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밥을 적게 먹었다고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쌓인 찌든 때가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 바닥을 닦아내는 우리 몸의 기운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호르몬도 줄고 근육도 줄어들다 보니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바닥에 끈적임이 더 잘 남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 이미 굳은 자국도 따뜻한 물로 천천히 불려 닦으면 다시 깨끗해지듯 우리 몸도 지혜로운 습관으로 다독여주면 반드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같은 단순 탄수화물 대신 현미, 잡곡, 통밀빵처럼 섬유질이 많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건 흡수가 천천히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몸속에서는 이 섬유소가 당의 흡수를 늦춰서 트럭이 한꺼번에 짐을 싣지 않고 나눠 싣는 효과를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당화혈색소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다고 자부하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쌀밥만 줄이고 빵이나 과자를 가볍게 생각하시며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면 종류 중에서는 당면류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는 오히려 흰 쌀밥을 안 먹는 것보다는 과자나 잡채와 같은 당면류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나트륨을 줄이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이 피로해집니다. 이때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써야 해서 당 조절이 어려워지죠. 국물 요리를 줄이고 식탁 위에 김치나 젓갈류를 자주 등장시키지 말아주세요. 작은 실천이 수치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근력을 키우세요. 하루 20분만이라도 근육을 깨우는 활동을 해보세요. 벽을 밀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가벼운 아령 들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근육은 당을 태우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많이 돌아야 피 속에 남은 당이 줄어듭니다. 23주만 꾸준히 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15분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거실을 천천히 거닐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들어온 당분이 바닥에 눌러붙기 전에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등락하며 몸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가능하면 하루 3번 비슷한 시간대에 식사하세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로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힘든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항상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운동이나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몸은 잘 때 스스로 청소를 하거든요. 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설탕 농도를 높이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가볍게 수다를 떨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만 바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보송보송하고 맑은 일상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